안녕하세요. 주방에 늘 있는 기름들이죠. 들기름, 참기름. 근데 요즘엔 또 대마종자유, 이것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.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저도 궁금한 게 막 생겼는데 오늘 이 기름들, 네, 핵심만 좀 제대로 파헤쳐보죠. 뭐가 어떻게 다른지, 또 어떻게 써야 좋은지 좀 확실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 자료들을 저도 쭉 봤는데 기름마다 정말 특색이 강하더라고요. 오늘 그걸 좀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어떤 기름이 나한테 더 맞을까,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까? 이런 고민들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아, 좋아요. 그럼 제일 먼저 들기름부터 시작해볼까요? 이게 자료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메가3가 엄청 많다고 나오던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? 네. 그게 들기름의 가장 뭐랄까 핵심 특징이죠. 식물성 오메가3, 그 알파 리놀렌산, ALA라고 부르죠. 이게 함량이 54%에서 한 64% 정도 돼요.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와, 60% 이상이라니. 네, 물론 이 ALA가 몸에서 바로 EPA나 DHA도 다 바뀐 건 아니에요. 그 효율은 좀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도 식물성 중에서는 이게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. 오메가3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요즘엔 그 오메가6랑 비율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들기름은 그건 좀 어떤가요? 아, 그거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. 현대 식단이 사실 오메가6를 좀 너무 많이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. 이게 또 염증이랑 관련될 수도 있고요. 근데 들기름은 상대적으로 오메가3 비율이 높으니까 그 균형을 좀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뭐 심혈관 건강이나 염증 줄이는데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일부 자료에서는 그 폴리코사놀 성분 얘기도 있었어요. 이것도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줄 수 있다고 하고요. 근데 저는 들기름 하면 그 열에 약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거의 뭐 나물 무칠 때나 쓰고 보관도 좀 까다롭잖아요.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. 네, 바로 그 점인데요. 오메가3 자체가 산패가 잘 돼요. 그래서 발연점도 한 170도 정도로 낮고요. 그러니까 가열 안 하는 요리에 쓰는 게 제일 좋고 또 열면 꼭 냉장 보관, 0도에서 5도 사이요. 그리고 빨리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. 그 자료 중에. 170도에서 190도 정도 온도에서 한 15분 그 정도 볶아도 지방산이나 폴리코사놀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. 뭐 벤조피렌 같은 안 좋은 것도 안 나왔고요. 물론 색은 좀 진해지고 기름량은 약간 줄었지만요. 오, 그럼 막 센 불에 볶는 거 아니면 가볍게 볶은 들기름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네요? 신기한데요? 자, 그럼 다음은 대마종저유. 이게 햄프시드 오일이죠? 이건 이름 때문에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 오해부터 푸는 게 중요해요. 이게 환각성분 THC라고 하죠. 그건 기준치 이하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된 씨앗으로 만든 안전한 식용유입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아, 다행이네요. 영양학적으로는 이게 정말 슈퍼푸드 소리 들을만 해요. 특히 그 오메가3랑 오메가6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네. 대마종자유는 그 비율이 약 1대3 정도. 이게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꼽히거든요. 1대 3이 왜 이상적인 거죠?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네. 그러니까 현대 식단에서 너무 많아지기 쉬운 게 오메가6고 염증 반응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. 반면에 오메가3는 염증을 좀 억제하는 쪽이고요.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한데 1대3에서 1대4 정도를 이상적으로 봐요. 대마종자유가 딱 그 범위에 가깝다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영양소를 넣는 걸 넘어서 식단 전체의 어떤 염증 관련 균형추 역할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와, 그냥 비율만 좋은 게 아니었네요. 네. 거기다가 9가지 필수 아미노산 다 들어있죠. 단백질 함량도 아마씨나 치아씨드보단 높다고 하고요. 비타민, E, B군, 미네랄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어요. 이야, 영양 구성이 진짜 알찬데요.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다고 하는 건가요? 그 필수 지방산이 뇌세포 구성하고 기능 유지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고요. 혈관 속 노폐물 제거하고 혈액순환 도와서 혈관성 치매 예방 가능성 이런 것도 언급되더라고요. 뇌 건강이라 요즘 관심들 많으시죠? 네. 그리고 항염 효과로 알려진 케르세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고요. 또 체중 관리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인용되고 있었어요. 먹는 양은 하루에 한 티스푼, 한 1000mg 정도.
그 정도를 권장하고 이것도 산패 때문에 냉압착 방식 그리고 개별 포장된 제품이 좋다고 하네요. 그렇군요. 자, 이제 마지막 주자.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참기름입니다. 이거 뭐 들기름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매력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건 지방산 구성부터가 달라요. 오메가9, 올레산이라고 하죠. 이게 한 40%, 그리고 오메가6, 리놀레산이 한 45% 정도. 이게 주성분이에요. 오메가3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럼 참기름의 매력은 뭔가요? 참기름의 핵심은 그 항산화 물질이에요. 리그난, 들어보셨죠? 세사민, 세사몰린 같은 거요. 그리고 감마 토코페롤도 풍부하고요. 아, 그래서 참기름은 들기름보다 훨씬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거군요. 실온에 둬도 괜찮고. 정합합니다. 그 항산화 성분 덕분에 산패에 아주 강해요. 그래서 유통기한도 보통 24개월로 길고 뚜껑 딴 수에도 실온에서 서너 달은 괜찮다고 하죠. 그리고 그 리그난 성분, 이게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가 입증됐어요. 어떤 연구 보니까 올리브유보다도 효과가 좋았다고 나오더라고요. 오, 정말요? 네, 항산화 항염 효과는 뭐 기본이고요. 그럼 참기름도 볶음 요리 같은 데는 쓰면 안 좋은 건가요? 이것도 발연점은 한 170도 정도로 들기름이랑 비슷하게 낮아요. 그래서 고온에서 막 볶고 튀기고 하는 건 피하는 게 좋고요. 주로 이제 무침이나 비빔밥처럼 마지막에 향을 더하는 용도 아니면 아주 얕은 불에서 살짝 볶는 정도가 적당하죠. 아까 그 볶음 연구 있잖아요. 거기서 참기름도 190도까지 볶아봤는데 리그난 함량 변화는 크지 않았고 벤조피렌도 안 나왔다고 해요. 오호, 참기름도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? 들기름은 오메가3 최고봉, 근데 산패 조심해야 하고, 대마종자유는 오메가 밸런스가 아주 좋고 영양이 풍부하다, 특히 뇌 건강 쪽. 그리고 참기름은 항산화 성분 덕에 안정적이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강점이 있다. 이렇게 보면 될까요? 네,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. 결국 내가 어떤 영양소를 좀 더 챙기고 싶은지, 그리고 어떤 요리에 쓸 건지, 특히 가열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따져보고 고르는 게 현명하겠죠.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메가3랑 오메가6 섭취 균형은 늘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오늘 이렇게 비교해보니 새 기름의 개성이 정말 뚜렷하게 보이네요. 근데 저는 아까 그 볶음 연구 결과가 자꾸 생각이 나요. 190도씨 이하, 그러니까 너무 고온만 아니면 잘 볶아도 주요 기능 성분 손실이 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. 네,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. 우리가 보통 생기름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요. 그렇죠. 그렇다면 무조건 색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잘 관리된 조건에서 적절히 볶아서 풍미를 살린 기름도 어쩌면 건강이랑 맛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. 흔히 가공하면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쩌면 어떻게 가공했는지를 좀 더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에 기름 고르실 때 이런 가능성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